네, 오늘 1교시는 여러분의 학과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학과를 부탁해 의대편 준비했는데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의대죠. 정전 선생님, 올해 수시에서도 의대 경쟁률이 대단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대로 올해 수시 입시에서 성균관대 의대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이 무려 200대 1이 네.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요즘 이 의대에 많이 관심이 이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의대에서는 의사로서의 인성적 측면을 중시하는 이런 면접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대의 입시 경향에 비춰볼 때 좀 의대를 진학한 학생들의 마음가짐부터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진경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의대 입시는 이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전형물처럼 이렇게 인식되어 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의사로서의 소양이라든지 인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네요. 혹시 이제 김혜지 아나운서 병원에 가보신 일 있죠? 자주 가죠. 네, 자주 갑니까? 그 혹시 이제 진찰을 받아봤을 때 의사 네. 선생님 가운데서 이제 기억나시는 분 어떤 점이 이렇게 인상에 남는 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가면 좀 진료를 봐주실 때 좀 따뜻하게 좀 오랜 시간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일 텐데요. 의사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바로 이제 그런 인성적인 측면. 그래서 그 미국 내 그 소비자의 어떤 권익을 단체하는 그 월간지가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라고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환자들이 선호하는 그 의사 1위가 바로 환자를 존중할 수 있는 의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환자의 말을 인내와 이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의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사로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따라서 우리 의대에 지망하는 우리 학생들은요, 물론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평소 학교 생활을 통해서 친구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또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어려운 일, 굳은 일은 먼저 나서서 하는 그런 네. 어떤 인성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인성에 대한 의사의 인성 매우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좀 크게 증가한다 이런 소식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의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최진균 선생님, 201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교육당국은 이제 그 서울대라든지 충북대 이런 그 11개 의과대학에 대해서요. 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7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신입생 선발 정원을 30% 정도 이렇게 이제 증가하도록 지침을 줬거든요. 그래서 주요 대학의 의대 정원 증가와 관련돼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면은요, 그 11개 의과대학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의대는 의전원을 같이 병행했던 대학들인데요. 2015년에 이미 이제 의전원을 폐지함에 따라서요, 의전원에서 선발하던 인원들을 의대로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증원이 되는 거는 이제 불가피한 일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늘어나는 인원이 278명이니까 300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전원 신설 이후 상당히 이제 의대 선발 인원이 줄었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상황 전개에 따라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덜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9학년도 의전원인데요. 2019학년도 의전원에 해당되는 그런 그 중학교 3학년이죠. 11개 의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의전원 병행 대학들이 의전원을 폐지합니다. 그랬다 이들 의대들도요. 의대 정원은 이제 30% 정도까지 이렇게 증원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5개 대학 화면에서 보듯이요. 강원대, 건국대, 동국대, 제주대, 차의과대학 정도에서만 이렇게 의전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진학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요. 선생님께서 의대 지망생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 베스트 3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의대 지망생들의 궁금증 베스트 3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3위는요. 의대 지역인재 전형 선발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였고요. 2위는 만점자도 떨어지는 의대 면접 대비법이었고요. 1위는요. 의대와 의학 전문 대학원의 차이점, 이게 가장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의대 지망생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 베스트 3를 하나하나 자세히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이 차이를 좀 궁금해하는데요. 선생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실까요? 네,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의대와 의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2015년 현재 가천대, 가톨릭대, 동국대,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등 16개 대학이 이제 의전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7년에 가면은 강원대, 건대, 동국대, 제주대, 차의과대학 이렇게 5개 대학만 의전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의대와 의전원의 어떤 체계라든지 선발 방식이라든지 등록금과 관련돼서 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의대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이 좀 다릅니다. 네. 의대는 6년이고요. 2년이 이제 예과인데 기초과정이고 4년이 이제 전문적인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본과과정이죠. 의전원은 8년인데 일반 대학의 이 학과를 4년 동안 공부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4년 동안 의대의 본과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수련의 과정은 5년으로 동일하고요. 전형 방식은 일괄 전형도 있고 단계별 전형도 있고요. 전형 요소로서는 의대는 학생부나 수능이나 논술, 면접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이제 살펴서 이제 전형을 하고요. 의학전문대학원은 MET 해서 이제 의학교육 입문 검사 또 외국어 능력 전에 이제 그 재직했던 그 대학의 평균 평점이나 면접, 사회봉사 실적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이렇게 전형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등록금은요. 의대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이 이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국립대학이 이거보다 약간 싼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인데요. 의학전문대학원은 상당히 이제 등록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립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국립대학도 상당히 높습니다. 6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의학전문대학원 외에 학석사 통합과정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의대가 이제 6년 과정인데 그 뒤에 이제 석사 학위를 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석사 통합을 해서 7년 과정에 끝내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동국대와 제주대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동국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에서 24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가군, 다군, 다군만 지원하잖아요. 정시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 외로 추가로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대 같은 경우는 수시하고 정시에서 같이 이제 선발하는데 20명 정도 이렇게 선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의과대학을 뽑는 방법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이제 의대 면접입니다. 최진균 선생님, 지난해 서울대 의대에서 수능 만점자가 탈락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면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대 면접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의대 면접은 인성 면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성 면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인성 면접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요. 특정 의료 현안들, 예를 든다면 뭐 의료 수가 문제라든지 파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의학적인 딜레마 상황, 뭐 존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지원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면접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근래에 도입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다중 미니 면접 (MM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중 미니 면접의 어떤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의 경우를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대 의대 MMI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요. 모두 7개의 면접실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총 70분간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에 먼저 이제 자기소개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면접이 한 개의 교실에서 이제 진행이 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6개 면접실에서 이 제시문 해독이라든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면접이 2개실에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상황들을 주는 상황 면접이 3개 면접실에서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연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묻는 면접이 이제 1개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면접을 할 때는 2명의 면접관이 다양하게 이제 각기 다른 어떤 유형의 면접을 10분간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대처,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소양을 갖고 있는지 임기응변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검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의대 면접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이제 이 면접 상황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게 단순한 생각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일종의 어떤 그 교차되는 여러 어떤 딜레마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딜레마 상황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 이제 특히 도덕적인 부분이죠. 네. 의사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의 책들을 좀 다양하게 읽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다음에 이제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시사 이슈 특히 이제 뇌사라든지 식물인간이라든지 또는 전염사라든지 말기암 환자의 문제 등 이런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뭐 간단하지만은 의학적 어떤 그 배경 지식이라든지요 또는 자신의 어떤 견해 이런 부분들을 두루 이렇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서가 될 텐데 뭐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겠지만은 의학도로서 어떤 기본 소양을 쌓고 또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독서적인 능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궁금증 베스트 3 2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세 번째 궁금증을 풀어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에 게시판에 이제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의 궁금증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고1 여학생이거든요. 근데 의대 진학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내신과 수능 합격 지원선을 알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선생님 좀 알려주실까요? 네, 뭐 성적은 뭐 우리 학생들이나 뭐 선생님들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내신 성적은 당연히 뭐 1등급 초반대가 돼야 되겠죠. 뭐 가장 높은 성적을 요구한다라는 건 이제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알기 쉽게 이제 100분위 1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수염탐 4개 영역이라면은 그 100분위 점수를 이제 100점씩 각각 부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의대의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100분위 점수가 이제 395점 이상 이렇게 이제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합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타 의대의 경우는 아무리 안 돼도 이제 390점대 초반은 돼야 역시 이제 지원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방대학 의예과 같은 경우는요 380점대 중반에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합격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극히 일부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상당히 높은 점수다. 이제 이렇게 본다라면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고 또 상황의 차이가 있고 상위권 의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국수영탐 4개 영역에서 수능에서 5개 이상 틀려서는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당연히 1등급 초반대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국수, 영탐 다 해서 5개 미만으로 틀려야 합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반고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내신 받기 힘들면 수시보다는 정시로 많이 입학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의대 진학하려면 수시보다 정시가 유리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왔네요. 네, 그 답변은요. 일반고도 이제 상황이 각각 이제 다르거든요. 조금 학력 수준이 높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을 이렇게 서로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높은 내신을 받기가 쉽지 않고, 그러나 이제 학력 수준이 조금 낮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학생이 내신을 이렇게 이제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요. 일반고마다 이제 차이는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능의 강세를 보이는 학교가 자사고나 특목고나 또는 이제 재수생들 이런 쪽에서 이제 수능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수시라 하더라도 이제 학생부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의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최저 학력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1등급 정도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그런 성적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는 역시 이제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이 의대도 많기 때문에 의대는 역시 이제 수시에 도전하는 쪽이 맞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수능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네. 방송을 통해서 학생이 함께하고 있을 텐데요. 이 대답들을 바탕으로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의대야 뭐 상황에 따라서 어느 네. 학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궁금증이요.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발 방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최기인 선생님,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선발하는 전형입니까? 네, 이 전형은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형이거든요. 지역 인재 전형은 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서요. 지방대 의학 계열 학생들의 정원을 일정 비율을 지역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게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제도 같은 경우는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 쪽의 학생들, 그쪽에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 그 외의 지역에만 이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전형으로 이제 선발 인원이 많은 대학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은요, 그 건양대 같은 경우는요,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30명인데 지역 인재로 절반인 15명을 뽑고, 정시에 선발 인원이 19명인데 지역 인재로 10명을 뽑고, 그래서 전체 선발 인원 49명 중에 25명, 무려 51%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 전북대 같은 경우도요, 선발 인원이 77명인데 39명이니까요, 50.6% 절반이죠. 조선대도 50%에 가깝게 이제 88명 중에 44명을 지역 인재로 뽑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고신대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이 76명인데 10명, 13.2% 상당히 낮은 비율이죠. 울산대 같은 경우는 뭐 정시에는 아예 뽑질 않고요. 40명 중에 4명만 지역 인재니까요. 10%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정시에도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건양대, 경상대, 전남대, 조선대, 충남대 같은 경우인데요. 충남대는 수시에는 아예 선발하지 않고 정시에만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하고 있고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지역 인재 선발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대학에 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몇몇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한 대학들의 수시 선발 방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건양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형 유형이 교과 전형인데요. 지역 인재 B형 같은 경우는 1단계 교과로 100인데 이제 4배수고요. 2단계 1단계 80에 면접 20인데요.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수형 탐 중에서요. 2개가 등급 합이 4가 나와야 되는데 수 B가 필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서 순천향대 같은 경우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지역 인재 2 전형 같은 경우는요. 1단계 서류가 이제 100% 이제 3배수가 되겠네요. 2단계 면접이 이제 100%고요. 여기는 이제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순천향대, 중북대 정도 이렇게 이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울산대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논술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에서 논술 보는 대학인데 논술 비중이 50%네요. 교과 50이고요. 국수, 영, 탐 중에서 세계 1등급이니까 상당히 높은 그 수준의 최저 학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계속해서요.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으로 그 몇 개 대학의 합격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요. 건양대의 경우인데요. 모집 인원이 15명인데 지원 인원이 232명이었고요. 경쟁률은 15.47대 1이었습니다. 학생부 등급은 평균이 1.78이니까요. 약간 좀 이렇게 수월해 보이죠. 우리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85% 수준에서 커트라인은 2.05 정도였습니다. 자, 충북대 합격선인데요. 2015년도 결과죠. 모집 인원이 11명인데 지원 인원이 55명, 5대 1이었네요. 1단계 이제 등급하고 이제 그다음에 면접 평가가 나오는데 내신 등급은 1.33 정도였고요. 1단계 점수가 53.39, 면접 평가가 40점이었는데 38.07점. 그래서 총점으로는 91.45점, 100점 만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예비순위 1번까지 이렇게 합격한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과를 부탁해 의대편 최진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의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의대 지망생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호 선생님 지금 고3 담임을 맡고 계시고 이전에도 많이 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은 이제 가군에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공대를 합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군과 다군에 지방에 있는 의예과를 이제 썼는데 결국은 이제 합격 통보를 못 받아서 그 정시 등록 마지막 날까지도 이제 재수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던 중에 밤 9시경에 마감 1시간 전에 연락을 받고 저한테 흥분한 목소리로 합격을 했다고 해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사례는 좀 이제 아쉬운 사례인데
저희가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를 이제 이 학생을 이제 보냈는데, 그 지방의 어떤 의대 문화와 그다음 또 자기 지역 문화, 본인의 적성이 실제는 맞지 않아서 1년간 상당히 고민하다가 예과 1년을 마치고 자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역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의대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를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이제 성적이 높으면 보통 주변에서 많이 동요하거든요. 부모님과 선생님이나 주변 분들이 이제 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항상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 입시에서 참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최진균 선생님, 마지막으로 의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주목해야 할 부분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역시 이제 의대는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잖아요. 네. 그 높은 데 비해서 이제 의사로 나가기까지 10년 이상 그 수련 과정이 참 뼈를 깎는 그런 기간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로스쿨이 그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이제 변호사 인력이 잉여돼서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듯이 의대도 많이 설립되고 또 인원도 많이 뽑고 하다 보니까 의료 인력이 이제 과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제 그 생각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꼭 의사로서 환자의 관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사의 어떤 역할뿐만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이오라든지 또는 뭐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IT라든지 이런 어떤 융합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의료 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꼭 환자 진료 외에도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조선이나 철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산업을 이끌어 왔다라면은 의학 분야에서 이제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우리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폭을 좀 넓게 생각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적도 성적이겠지만 그 의사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학과를 부탁해 두 번째 시간 의대편 함께했습니다. 의대 지망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잠시 후 2교시가 시작되는데요. 정재원의 합격 레이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